1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관리회계. 그래서 관리회계가 저희가 관리회계가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서 배우고 있는 게 원가회계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죠?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이 재무상태표, 3번이 현금흐름표, 4번이 뭐예요? 자본변동표. 그러면 재무제표에 없는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처음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없기는 한데 시험장 가시면 이론 15개에서 아마 연습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 2개 정도는 처음 보는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요런 것들은 좀 생뚱맞게 나온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었어요? 보충법. 요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 2, 3번 중에서 3번 정도밖에 못 맞추고 1번, 2번은 거의 찍기가 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주 내는 유형이 아닌지라.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라 그랬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제외.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바드럼. 바드럼이니까 여기에요.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저기 동그라미 2번에 영업이익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아니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변하거든요. 근데 매출총이익은 아직 계산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매출총이익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일단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나오면 어디 가면 있다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처럼 나오면 그냥 열심히 컨트롤 F로 치세요. 정답 1번 나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본조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3개 치시고, 이거 계속 나오는데 계속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올 때마다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시로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상품권 매출. 그래서 상품권 나오면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단기할부라고 있는데 제가 일반 판매라 그래서 계속 요렇게 쓸 거예요. 나올 때마다.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는 부탁해서 파는 거거든요. 요건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예요. 대금을 지급받은 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써보고 사는 거라 고객이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인데 이거는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외우려면은 12가지인가 13가지 외워야 돼서 너무 많아요. 외울 게. 요거는 이제 문제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개별법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법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좋기는 한데 항상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좋으면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우리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크다 그랬어요? 선입 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익이 커요. 왜냐면 후입선출법은 원가만 크고 나머지는 선입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다른 경우 단가를 재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로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거기 2번 보시면은 매기간 동일한 거는 정률이 아니고 뭐예요?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객 곱하기 정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문제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닌데 문제 풀고 있으면 눈을 보고 있으면 무슨 눈빛이냐면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야. 아니면 나는 못 외웠어요 라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 눈빛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건 면접 가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거 기본적인 거라. 면접 보러 가갖고 정액법이 공식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정액법이 뭔지 아나. 근데 면접에서 대답 못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 아니에요. 얘 자산이에요. 컨트롤 F로 치시면 자산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매기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찾으시면 3번 나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그러면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푸십시오.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면. 오늘은 틀렸지만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다 찾아요. 제가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번호 쓰세요. 미지급법인세에다가 안 나오니까 얜 패스. 안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퇴직급의 충당부채에다가 295번 쓰세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에다가 몇 번 적으시냐면은 264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어디였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몇 번이었어요? 295번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295, 그 다음에 3번째 거 264,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거 매입채무 있죠. 매입채무라고 치면 안 떠요. 우리 매입채무에 두 가지 있었죠. 외상매입금은 251번,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25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번호가 가장 낮은 게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번호가 높은 건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장 가셔서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컨트롤 F로 찾아서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아, 이거 번호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번호가 번호가 가장 큰 게 나중에 쓰니까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때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이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가
뭐 이제 오늘도 숙제가 이제 외워갖고 오는 건데 우리 이거 숙제하라 그랬죠. T자. 이건 T자만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T자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도 적어 드릴 거예요. 우리 제공품 계정 보면 짧은 걸로 쓸게요.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이라고 T자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초 제공품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따로 있잖아요. 기초 제공품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기초원가라고 있어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요 말뜻을 아셔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공식이 재료비 더하기 뭐죠? 노무비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에게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초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100, 기말이 200, 그 다음에 단기제품이 100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거기 보시면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700.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 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없잖아요. 네. 그럼 걔는 신경 쓸 거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4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계산 문제는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왜냐면 대부분 계산 문제가 공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2번이에요. 준변동비. 아이고, 일정인데 2정으로 돼 있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그 왼쪽에 보시면 약간 떨어져 있죠. 떨어진 상태에서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떨어진 부분이 기본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라고요? 기본요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어디 갔냐? 왜 안 나와? 이게 변동비예요. 상승이. 얘가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다가 올라가면 뭐라고요? 요게 준변동비. 그 다음에 요 계단형을 뭐라 그래요? 준 고정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느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변동. 얘가 고정.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다가 올라가는 게 준변동. 얘는 중고정이고 옆에서 봤을 때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계단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라갔으면 1번이에요. 밑에서부터. 근데 약간 떨어져서 올라갔잖아요. 떨어져서 올라가면은 준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그럼 우리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죠? 초인데 이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걸 잘 보셔야 돼요. 재료비는 모두 투입.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응용 문제라
지금은 틀렸을 수도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예요. 60% 투입. 그러면 700개 있죠. 모두 투입일 때는 완성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그 다음에 거기 재료비 하나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단위당 재료비 500원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7호 35. 35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700개 곱하기 몇 프로 투입했다고요? 60%. 그리고 가공비는 얼마래요? 400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응용 문제라 요거는 응용을 좀 할 줄 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6만 8천원 나와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51만 8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투입하고 균등 투입 그 차이점 있죠. 퍼센트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산수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 잘 풀어요. 근데 나는 산수랑 좀 거리가 멀었어. 그러면 그대로 주는 건 잘 푸시는데 조금만 꼬우면은 잘 못 풉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산수 논 지 오래돼서. 그 다음에 13번 요거 문제가 잘못됐다 그랬죠. 다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무 때 배웁니다. 거기에 있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돼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그러면 영리회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치킨 난리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치킨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우리 부가세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제 비영리 단체들도 뭐가 되냐면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꼭 사업자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3번 잘 봐두세요. 20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 신청 기간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 1번이에요. 우리 면세사업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도 하고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 저소득층이고 제가 면세 적어 드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역진성 완화. 기존에 혹시 적은 거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영세 쪽이 아니고 역진성은 어느 쪽에 있어요? 면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어떻게 잡으냐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원가액에는 최대한 많이 맞춰야 돼요. 왜냐면 원가액이가 그나마 암기하고 나면은 그나마 할만하니까. 그리고 이론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시험 보기 전에 이 얘기 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요거 하나 안 바꿨구나. 이런 찍은 게 두세 개는 맞아줘야 됩니다. 합격을 수월하게 하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많이 찍는 분들은 한 7, 8개 찍을 거고 한 반 정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적게 찍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 찍는데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에서 몇 가지가 맞춰줘야 합격하기가 좀 수월해요. 왜냐면 저희가 100% 다 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 제가 하나 설명을 덜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거기 외상매입금에 남성산업기계 있죠. 거기를 금액을 좀 바꿀게요. 3,000으로 바꿔주세요. 30656. 여기도 오타가 하나 났어요. 제가 아까 딴 건 설명드렸는데 요거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집에서 문제 풀 때 이상하면 이게 알바생이 옮기다 잘못 옮겨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있죠. 거기 가면 똑같은 횟수 있거든요. 94회면 94회. 그래서 가서 문제가 이상한 것 같으면 여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알바생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종종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책은 어느 책이든 다 그래요. 예, 이 책만 그러면은 예, 이 출판사한테만 뭐라고 하면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출판사가 다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30으로 되어 있죠. 30656.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회차도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교재에 있는 거 보고 하는 거보다 여기 있는 거 보고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설치하거나 그런 거는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건 뭐 한 출판사만 그러면 다른 출판사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 전산에게 모든 책이 다 그래요. 제가 한 7, 8개 써봤는데 기본은 오타고 예, 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책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처럼 돈을 책 쓴다 그래서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몇 권 팔면 얼마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엔 그냥 한 권 쓰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치로 주고 땡이에요.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일반적인 교재들이.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여자 이름 김봉 같은 여자 이름 올면 칭찬하지 않아요. 아, 요즘엔 사람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래서 오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 가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1번은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그리고 이런 건 꼭 물어보세요. 여기 남성이 20이 아니고 뭐라고요? 30.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거 쳤을 때 여기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뜨면 이상한 거라 그랬잖아요. 차액 뜨면은 물어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교재가 제일 먼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상하면 꼭 물어보세요. 다음부터도. 250에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다 열심히는 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잘 봐두셔야 돼요. 차액 뜨면 무조건 그런 건 체크했다 물어보세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못 물어봅니다. 왜냐면 감독관도 몰라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비 및 관리비. 판매비 및 관리비가 800번대예요. 그래서 컨트롤 F로 찾으시는데 몇 번 나올 때까지 엔터 치셔야 돼요. 8번 나올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800번대 있잖아요. 800번대를 누르고 여기를 다시 누르고 컨트롤 F 무슨 비요? 통신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엔터 쳐서 800번을 찾든가 아니면 그냥 바로 내가 몇 번대로 오세요? 800번대로 오든가.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부금. 그리고 이거는 아마 내일 제가 동영상 보는 방법부터 다 알려드릴 건데 아마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은 거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거기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부금은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어디 가면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순서는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문제 읽고 30초 안에 안 나오면 그냥 풀지 말고 딴 문제로 가세요. 지금 이거 푸는 시간 드리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찍으라고 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쓴 거 다 입력하고. 솔직히 제가 앞에서 그냥 1시간 동안 4개 풀어주는 게 수업하기 저도 더 편해요. 근데 그렇게 수업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못하겠는 건 체크해놨다 꼭 물어보시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서 누락됐다 그랬으니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500 치고 그 다음에 누구 쳐요? 누구 써요? 당기순위. 그 다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잉여금 가서 여기 가서 145 150 그 다음에 미처분 158 567 빵빵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재무 상태표. 그래서 여기 가서 158 567 빵빵빵. 그러면 안 뜨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에 플러스 30초예요.
여기에서 2, 3분 더 오래 걸리면 이거 안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월 14일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품 그리고 별표 3개 치세요.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이것도 해결은 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라. 아마 대부분 이건 맞췄을 거예요. 차변의 견본비 얼마요? 40. 일단 요거까지라도 썼으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문을 잘 보십시오. 지문에 제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얼마요? 40. 요렇게만 하면 틀린 겁니다.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요거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이 4가지가 나와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그래서 원래 재고자산 종류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저희 시험은 주로 4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9월 14일 가서 차변의 모역 견본비 오랜만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0 대변의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3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 넣는지 나올 때마다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이거는 숙제 내드린 거를 잘 푸신 분은 비슷하게라도 갔을 거고 그냥 동영상만 보고 적으신 분은 또 못 풀었을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기 예정. 그래서 2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가세 마감 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뭐 시키세요? 감소시키세요. 부가세 마감 분계도. 그래서 1년에 4번 합니다. 3월 31일, 6월 30,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몇 월 며칠이요? 9월 30, 그 다음에 숙제로 푸신 분들은 12월 31일일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991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1230. 그러면 지금 예수금이 커요? 대급금이 커요? 대급금이 크죠. 제가 숙제로 내드린 건 예수금이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답은 미지급 세금이었고, 요렇게 대급금이 크면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가가치세 무슨 분계라고 하세요? 마감 분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일단 외화 나오면 항상 2가지예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분기 잘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거 잘 기억하라고요. 원천징수 맨날 나오면 뭐예요? 기억 못하면 어차피 못 푸는데. 그래서 저런 패턴 항상 잘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7월 5일 날은 1달러당 얼마라 그랬어요? 1200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5만 달러 곱하기 1500원. 그러면 잠시만요. 1500원 곱하기 15만 달러 1500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금액이 크다 했다. 아까 제가 1200원이라 그랬죠. 앞에다 1200원이라고 쳐놓고선 1억 8천 나와요. 그 다음에 10월 5일은 1달러당 어디 갔어? 1달러당 11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1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1억 6,500 나와요. 일단 금액 계산 항상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10월 5일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변에 우리가 줄 때는 환율이 떨어져서 1억 6,500 줬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수입했는데 기계장치 샀대요. 그러면 미지급금은 원래 얼마였었던 거예요? 1억 8천. 오토. 그 다음에 돈 덜 줬죠? 덜 주면 이익 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예요. 12월 31일 아니면 위에 거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돈 덜 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외환차 이익 1,500.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다 이거 안 하고 계실 건데 본인이 자격증 따실 거면 이것 좀 하세요. 뭐 하시냐면 지금 답 열심히 적었죠? 그럼 집에 가서 답 보고 지문 보고 왜 미지급금이냐, 왜 보통예금이냐, 왜 외환차익이냐, 초반에는 거꾸로 찾는 걸 많이 하세요.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답이. 그러면 거꾸로라도 아 이것 때문에 미지급금이구나. 지금 미지급금인 이유는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 샀다라고 돼 있어요. 재고자산이었으면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배서 나오면 거기에 써 있긴 한데 바드러움입니다. 혹시 거기에 안 써 있어도 바드러움이에요. 뭐 나오면요? 배서 나오면 요건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 왜냐면 바드러움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어음이라고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바드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은 차입금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니까 1년보다 길게 해서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부채 감소죠? 2천만원 기업은행. 그 다음에 우리 이자 주는 거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얼마 줬냐면 30만원. 그 다음에 차변하고 대변 같아야 되죠? 보통예금 2030. 11월 17일에 별표 3개. 참고로 지금 푸시는 일반 전표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장담하는데 30% 못 넘길 거예요. 합격률. 저희 반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확 갈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공부를 좀 덜 했어도 붙게끔 줄 때가 있는데 요거는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확 갈리는 시험이에요. 일반 전표는 확실히. 그래서 자기 주식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주식은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처리. 그래서 상계처리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가 어려운 거 남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 주식 2,325만원짜리를 2,500에 판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싸게 팔았으니까 175만원 이익입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존에 150만원 뭐 본 거 있죠? 손실 난 거 있죠? 그러면 얼마만 이익이 돼야 돼요? 25만원. 이렇게 서로 계산하는 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계처리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익 났었는데 요번에 손해봤어. 요런 이익 손실이 나왔을 때 서로 반대적인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자기 주식은 2,325만원짜리였고요. 통장으로는 얼마 들어왔죠? 2,500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기존에 손해본 게 얼마 있다고요? 150 있었죠. 원래는 이익이 175만원이에요. 근데 자본은 기존에 손해난 게 있으면 손해난 거 처리하고 나머지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무 때 따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연습 따로 할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영세에는 4가지 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대국, 신용장. 이걸 영어로 로컬 또는 뭐 로컬이라고도 합니다.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영세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매입의 영세 청산역 차변의 원재료 4,400. 그 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하면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잖아요.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목표시면 꼭 컴퓨터도 따세요. 본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컴퓨터하고 회계는 기본 중에 왕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10월 1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산의 자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그래서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증가면 자본적 처리예요. 네, 자본적 지출. 근데 거기는 연장시키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면은 수선비 아니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카드로 했으니까 매입의 카과 그 다음에 진진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제조면 몇 번대? 500번대.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두 번째 줄에 아니 그 위에 써놨잖아요. 수선비라고. 그 다음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입니다. 16만 5천원.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그리고 지금은 입력보다는 분기에 좀 더 치중하세요. 왜냐면 분기에 맞으면 입력은 대부분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어차피 분기에 틀리면 입력해도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지금 거래는 진진하고 했죠. 맞죠? 근데 이 돈은 진진한테 줘야 돼요? 카드사한테 줘야 돼요? 카드사한테 줘야 되죠? 이렇게 돈 받는 데가 다를 때 있어요. 그때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여기에다 진진이라고 쓰면 다 진진이 돼요. 여기 다. 그래서 아마 하시면서 이런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급어음이라고 썼을 때 제가 여기에다 거래처 안 쓰죠. 메인 매출 전표일 때. 왜 안 쓰냐면 어차피 평산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돈 주고 받는 데가 다를 때는 이렇게 따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 종종 물어보시는데 분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고요. 열심히 푸시고 열심히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열심히만 적을 거면 적지 말고 대답을 열심히 하시라고. 왜냐면 적었으면 꼭 가서 꼭 보세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그리고 아까도 풀었었는데 반품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하시면 상계 처리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매입의 과세 세무역 차변의 원재료 원래는 700입니다. 근데 반품했을 때는 마이너스 700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얼마요? 7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마이너스 얼마요? 770. 그래서 반품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 세금 계산서 나오시면은 분계는 똑같이 하시는데 금액에다가 못 쓰시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만들어야 된대. 그러면 요거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직수출. 뭔 수출이요? 직수출.
그래서 직수출 나오면 그냥 수출이에요. 11월 15일 매출의 수출 모의사 MOISA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2만 달러.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요? 1100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2200 나와요. 그 다음에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못 받았죠? 외상 매출. 그리고 이제 추석 때까지 좀 더 보는 사람하고 덜 보는 사람하고 이제 추석 이후에 확 갈립니다. 그 갈림길에서 위로 올라가세요.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저번에 숙제 한번 내드렸었죠. 이거 적는 거. 그거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특히 어떤 분들은 더 연습하시냐면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더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면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돼요. 남들 한 달 걸렸대. 근데 난 남들보다 못해. 그러면 두세 달 잡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한국토건 전자는 여. 그래서 면세는 무조건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1억 5천.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월 뒤잖아요. 안 줬잖아요. 미지 급금. 왜 미지 급금이냐면 토지는 팔 거 아니죠? 팔 거면은 외상매입금이에요. 근데 토지는 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12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매출 전표. 그래서 보시면 신용카드죠. 카드니까 매출에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하나 무역.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카드로 팔았으니까 현금 외상 220.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무슨 카드요? BC카드. 카드사 꼭 써주셔야 됩니다. 카드 나오면. 왜냐면 카드 나오면 거래하는 데랑 돈 주고 받는 데랑 항상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수정. 그리고 문제 4번은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가 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도 문제 4번을 따로 막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계약금.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정은 모르겠으면 일단 그 날짜에 가요. 그래서 지금 몇 월 며칠이죠? 9월 5일 봤더니 선수금으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선수금이 아니고 뭐래요? 외상 매출금이래요. 그래서 선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뭐 하시면 돼요? 고치면 되는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50, 대변의 외상 매출금 550 태산. 그래서 이렇게 적고 요거 보고 가서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래서 선수금이 아니라 뭐예요?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입력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4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거래처. 그러면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니까 접대비예요. 접대비니까 불공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불공 성실여.
차변에 접대비 330, 불공일 땐 합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금 330. 그래서 불공일 때는 합친다. 요것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저희 내일까지만 일단 내일 하나 더 기출문제 풀고 일단 수업 시간에 별도로는 안 풀 거예요. 우리 제발 부탁인데 저 안 한다 그래서 같이 안 하지 마시고, 보고 있으면 딴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췄는데 그냥 안 해. 예. 그리고 수업은 나와서 어떻게든 나보고 해달래.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씩 하면서 뭘 해달라 그러면 내가 능력 발휘를 해서 해드릴 텐데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안 하면서 뭘 해달라 그러면 그게 그런 거지. 어차피 본인 붙고 떨어지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과세로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꿔요? 불공으로. 그리고 여기 꼭 확인하시고 접대비 맞죠? 그리고 요 밑에는 항상 분계하고 똑같아야 돼요. 요거는 세무 때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800번. 그래서 세무 때 또 분계 연습하고 입력 조금씩 하긴 할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추후에 편해요. 그 다음에 결산 나오면 요것 좀 적으세요. 뭐 좀 적으시냐면 일단 자동결산, 그래서 기말,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 다음에 성급비용, 선수소익, 그 다음에 미수소익, 미지급비용, 네, 마지막으로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 쓰라고요? 올해 거. 수익비용이면 내년 거.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찍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나오면 시험 때는 2번, 3번 맞춰야 돼요. 1번은 솔직히 계산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서. 그래서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야? 자동. 그리고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숙제 내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오라 그래요? 몰아서 드려요? 결산일 땐 결산만 주죠. 네.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갖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초정보관리가 잘 안 돼. 그러면 거기 처음부터 기초정보관리만 쭉 입력해요. 회사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번호만 바뀌면 바뀌잖아요. 요거 회사 눌러서. 그 다음에 나는 결산이 잘 안 돼. 그러면 결산만 쭉 푸는 거예요. 회사만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난 조회가 잘 안 돼. 그러면 조회만 하면 돼요. 초반에는. 당연히 시험 볼 때 다가오면 그땐 기출문제만 푸는 게 정답인데, 초반에 잘 안 될 때는 어떤 공부든지 다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커마를 하는데 함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함수만 겁나하면 돼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1번은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이자 비용하고 4월 1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억 곱하기 연이자율 몇 프로요? 6%. 왜냐면 이자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1년은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죠. 거기 아까 제가 4월 달에 밑줄 치라 그랬어요. 왜냐면 몇 월 달에 돈 빌렸어요? 4월 달에. 차입의 뜻이 돈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에서 9개월 나와요. 그리고 날짜 계산도 헷갈리시면 오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1억 곱하기 6% 나누기 12 곱하기 9하면 450 나와요. 요거 일단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1번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산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자 줬다라는 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없으면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자 안 준 거 요 4개 중에서 뭘까요? 안 줬으니까 미지급이겠죠.
그래서 미지급 뭐요? 비용. 대변에. 왜냐면 안 줬으니까 부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리면 이자 줘야 되죠. 주는 이자 뭐라고요? 이자 비용. 받는 이자는요, 이자 수익. 헷갈려요. 그러면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단기 시세 차익. 아까는 장기였죠. 장기일 땐 매도 가능 증권인데 단기일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750짜리가 8,000 얼마가 된 거예요? 1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올라갔죠? 600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00. 그리고 우리가 결산 때 금액 맞추는 걸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헷갈릴까봐 마지막에 평가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그 다음에 지금 연습을 하셨으면 3번은 맞춰야 됩니다. 앞에 보십시오. 3번을 왜 맞춰야 되냐면 금방 끝낼게요. 여기 가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여기 위에 대손 누르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옴 냅두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 누르면 지워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반영 누르라고요? 결산 반영.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건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얼마나 큰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반복 연습해서 빨리 내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요번 주 주중에 한번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재. 그리고 나중에 숙제 오실 때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현재 때문에 재무상태표야.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어디야 이런 것도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장 큰 달. 가장 큰 달 물어보면 계정 과목이면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계정 분류면 월계표. 그 다음에 3번 부가세 3가지 있다 그랬죠. 돈 물어보면 신고서. 매수계수 물어보면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뭐요? 매입 매출장. 그래서 매입 매출장은 주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런 애들은 매입 매출장 와서 찾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어디 가서 찾으세요? 매입 매출장.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앞에 보십시오. 신고서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고서 오셔서 찾으시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현금 영수증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같이 나오는 데라 여기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는 매입 매출장으로 갈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두 번 찾을 1번은 재무상태표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우측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누르시고 몇 월이요? 3월. 그 다음에 유동자산 요 두 개를 빼면 됩니다. 여기는 3월 거고 여기는 작년 거예요. 그래서 답은 720-313 빵빵빵 빼기 254-023 빵빵빵 빼면 466-290 빵빵빵이에요. 이거 맞아요. 하도 많이 풀어서 금액 보면 대충 요게 정답이었던 금액인지 감이 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맞습니다. 하도 많이 풀었더니 이 금액 맞다 틀리다가 어느 정도 구별되더라고요. 466-290 빵빵빵은 많이 보던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총계정 원장. 그리고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계정 과목은 저희 분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분기할 때 쓰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가셔서 상반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상반기, 하반기는 6개월씩이에요. 그리고 분기라고 나올 때 있거든요. 분기라고 나올 땐 3개월씩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라고 나오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 헷갈려도 안 물어보고 안 헷갈려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업할 때는 왜 상반기 하반기를 모르지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반기니까 1월에서 몇 월이에요? 6월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여기도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가장 큰 달에서 가장 무슨 달이요? 적은 달. 그래서 가장 큰 달이 177, 250, 빵빵빵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달이 18780, 빵빵빵이에요. 그래서 빼시면 158, 470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요거는 제가 위로 올려놓을게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3번은 메인 매출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장 가셔서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매출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과 가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부가세 모요 별도. 요 차이점 꼭 숙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장에서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그래서 1510만원에다가 220 더하니까 여기에서 3개월씩이라고 나오면 분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분기가 몇 개월씩이라 그랬죠? 3개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730만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어디 볼 거냐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반기라고 있거든요. 반기도 6개월이에요. 왜냐면 1년에 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6개월치 보는 거고, 분기는 몇 개월치 보는 거라고요? 3개월치.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돼요? 분기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뜻을 아시면은 내가 어디를 볼 건지가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많아. 또 오늘은 그냥 이대로 뽑아야지. 오늘은 편집하기가 9,000원